안녕하세요. 배당의 민족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영상에 이어서 1년에 2번 배당금을 지급하는 중간 배당주에 대해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20개 기업을 알아보았고, 오늘은 25개 기업이 있으니 더 빠르게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이노션은 현대자동차 그룹의 광고 대행사입니다. 삼성그룹은 제일기획, LG그룹은 HS에드, 이노션은 현대차그룹입니다. 안정적인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고 3년 평균 배당 수익률도 5.6%로 매력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실적 성장이 가파르지는 않아도 안정적으로 배당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기업입니다. 코오롱인더스트리는 최소 배당금으로 1,300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기업입니다. 코오롱인더스트리 보통주는 배당 수익률이 매력적이지 않고 우선주는 3년 평균 배당 수익률이 6%에 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5년부터 중간 배당을 지급할 것으로 보이고 중간 배당금으로 600원, 결산 배당금으로 700원을 지급하고 실적에 따라 추가 환원을 하겠다고 공시한 바 있습니다. 피에스텍의 배당 성향은 변동이 심하지만 배당 수익률은 매력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5년 1분기 실적도 양호하게 기록했고 부채 비율도 낮은 기업입니다. 다만 영업이익률이나 ROE가 낮은 모습이기 때문에 실적 성장이 가파르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입니다. 25년 중간 배당금으로 100원을 7월 15일에 지급한 바 있고 자사주도 16%가 넘는 비중으로 보유하고 있으니 참고하셔서 투자를 결정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LG전자의 3년 평균 배당 수익률은 1%도 되지 않으면서 매력적이지는 않지만 최소 배당금으로 1,000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모습입니다. 2025년 영업이익은 24년에 비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배당금과 연관되는 지배주주 순이익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서 배당 성장이 기대되는 기업입니다. LG전자는 배당금보다는 주가 상승을 노려야 되는 기업이다 보니 배당금을 바닥에 깔아놓고 투자를 결정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됩니다. KPX홀딩스는 최근 배당 성장이 두드러지는 기업입니다. 2023년과 2024년에 2년 연속 가파른 배당 성장을 보였으나 배당 성향은 20% 수준으로 낮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배당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라고 생각됩니다. 25년 1분기 실적이 좋지 않게 나왔지만 부채 비율도 낮고 자사주 보유 비중도 제법 있다 보니 안정적인 주주환원 흐름을 보여줄 것으로 보이는 기업입니다. 2025년 중간 배당금으로 1,000원을 8월 7일에 지급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KPX케미칼은 앞에서 확인한 KPX홀딩스의 자회사입니다. 최근 2년 연속 배당 성장을 보여주었고 3년 평균 배당 수익률도 6%가 넘는 기업입니다. 배당 성향도 20%대로 낮지만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배당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KPX케미칼도 부채 비율이 낮고 실적도 양호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서 안정적인 배당 흐름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되는 기업입니다. KPX케미칼은 2025년 중간 배당금으로 500원을 8월 5일에 지급하기로 공시한 바 있습니다. S&T홀딩스도 배당 성장이 두드러지는 모습이고 3년 평균 배당 수익률도 5%가 넘는 기업입니다. 2025년부터 중간 배당이 아니라 분기 배당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5년 2분기까지 실적을 보면 24년에 비해 순이익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부채 비율이 낮고 많은 이익잉여금을 보유하고 있어서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S&T홀딩스는 2025년에 들어와 주가가 2배 이상 상승해 주었기 때문에 기대 배당 수익률은 많이 낮아졌으니 참고하셔서 투자를 결정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S&T모티브는 S&T홀딩스의 자회사입니다. 과거부터 안정적인 배당금을 지급해오고 있지만 배당 수익률이 엄청 매력적이지는 않았습니다. 3년 평균 배당 수익률은 4%도 되지 않아서 매력적이지는 않지만 배당 성향이 낮게 유지되고 있어서 배당 성장 가능성이 높고 영업이익도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기대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S&T모티브도 2025년부터 분기 배당을 지급하고 있어서 주주 친화적이게 변화하고 있지만 S&T홀딩스와 마찬가지로 2025년에 들어와 주가 상승이 가팔랐기 때문에 기대 배당 수익률은 낮은 모습입니다. S&T다이내믹스도 S&T홀딩스의 자회사입니다. 최근 3년 연속 배당 성장을 보여주고 있고 3년 평균 배당 수익률도 5.67%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배당 성향도 30%대를 넘기고 있어서 준수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25년 2분기까지 실적을 보면 24년에 비해 많이 감소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배당 성장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S&T그룹의 지배구조는 자회사들의 지분을 S&T홀딩스에서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S&T홀딩스가 제일 낫다고 생각됩니다. KH바텍은 꾸준하게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배당 변동성이 있고
배당 수익률도 매력적이지는 않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실적은 꾸준하게 나타나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부채 비율도 낮기 때문에 배당금은 안정적으로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는 모습입니다. 2025년 중간 배당 기준일은 지났으나 지급일과 금액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모습입니다. 고려신용정보는 매출 비중 중에서 채권 출심업이 가장 높은 기업입니다. 경기가 어려워지고 연체율이 증가하면 실적 성장이 나타나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3년 연속 배당 성장을 보여주고 있고 3년 평균 배당 수익률은 3.8%입니다. 배당 성향도 안정적으로 40%대를 보여주고 있어서 꾸준한 배당금과 성장 가능성이 전망되는 기업입니다. 경농은 안정적인 배당금을 지급해오고 있고 점진적인 배당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기업입니다. 2023년부터 배당 성향을 크게 상향시키면서 주주 친화적인 모습을 보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3년 평균 배당 수익률도 4.37%를 보이고 있어서 준수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기업입니다. 25년 1분기에 비과세 배당 재원으로 95억 원을 전입시키면서 정책이 어떻게 변화할지는 모르겠지만 비과세 배당에 대한 기대를 해봐도 좋다고 생각됩니다. 고려아연도 중간 배당을 지급하고 있고 아연 쪽에서는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다만 배당 수익률도 낮고 배당 변동성도 있기 때문에 매력적이지는 않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배당 성향의 변동성도 심하고 2025년에는 배당금이 삭감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배당 투자는 안정성이 우선이라고 생각하는데 고려아연은 경영권을 가지고 말이 많은 기업이기 때문에 가급적 배당금을 목적으로는 투자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기업입니다. 동국제강은 2023년에 동국홀딩스에서 인적 분할된 기업입니다. 2024년에는 배당금이 삭감되었지만 배당 성향을 상향시키며 주주 친화적인 모습을 보이기 위해 노력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난 7월 22일에 매출액의 40%를 차지하는 인천 공장이 생산 중단에 들어섰기 때문에 실적을 꼼꼼히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동국제강은 최소 배당금으로 400원을 지급하기로 공시한 바 있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투자를 결정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동국홀딩스는 꾸준한 배당금을 지급해오고 있고 3년 평균 배당 수익률도 6%에 가까우면서 매력적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24년에는 순이익을 넘어서는 배당금을 지급했고 철강 산업이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보니 실적이 하락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서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한 기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도 최소 배당금으로 300원을 지급하겠다고 공시한 바 있으니 참고하셔서 투자를 결정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동아소시오홀딩스는 꾸준한 배당금을 지급해오고 있으나 배당 수익률은 매력적이지 않은 기업입니다. 2024년에는 배당 삭감을 보였다고 생각하실 수 있으나 주식 배당도 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주주 환원이 증가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당장의 배당 수익률은 매력적이지 않지만 2027년까지 실적 성장이 전망되고 있어서 주주 환원 규모도 같이 성장해줄 것으로 기대되는 기업입니다. 포카리 스웨트로 유명한 동아오츠카의 지배회사이고 25년 중간 배당금은 700원입니다. 중간 배당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7월 29일에 보유를 하고 계셔야 하고 8월 14일에 지급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레드캡투어는 2024년에 배당 수익률 22%를 보이면서 투자자들을 놀라게 한 기업입니다. 배당 수익률도 높았지만 비과세 배당을 지급했기 때문에 실제 수익률은 더 높았을 것입니다. 2025년 중간 배당금도 비과세 배당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바 있으며 300원을 8월 1일에 지급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비과세 배당 재원을 대부분 소진했고 추가적으로 전입 가능한 비과세 배당 재원이 없기 때문에 2024년과 같은 배당금은 지급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미원상사는 배당 수익률은 낮으나 꾸준한 배당금을 지급해오고 있고 배당 성향이 낮기 때문에 배당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적은 성장하지 않고 꾸준하게 기록되고 있기 때문에 배당 성장을 하더라도 주가가 하락하지 않는 이상 배당 수익률은 높아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재무 건전성은 우수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안정적인 배당금은 지급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는 기업입니다. 미원SC는 앞에서 확인한 미원상사의 계열사입니다. 마찬가지로 꾸준하게 배당금은 지급해오고 있으나 배당 수익률은 낮은 기업입니다. 실적 변동성은 보이고 있으나 재무 건전성이 우수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안정적인 배당금 지급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기업입니다. 미원화학도 미원상사와 계열회사입니다. 다만 최근 2년 연속 가파른 배당 성장을 보여주었고 3년 평균 배당 수익률도 4.56%를 보이고 있어서 매력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배당 성장을 보이고 있지만 배당 성향은 일정한 것을 미루어 보아 실적 성장이 동반된 배당 성장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5년에는 실적 성장이 나타나지 않고 2024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배당 성장은 보이지 못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에도 4%가 넘는 배당 수익률이 기대되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투자를 결정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마왕과는 꾸준한 배당금을 지급해오고 있는 기업입니다. 2022년과 2023년에는 순이익 적자를 기록했음에도 안정적으로 배당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배당 안정성은 있으나 실적이 안정적이지 않고 배당 수익률도 그렇게 매력적이지는 않기 때문에 적극적인 투자를 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이는 기업입니다. 신흥의 3년 평균 배당 수익률은 2%도 되지 않으면서 매력적이지 않으나 최근 3년 연속 배당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기업입니다. 배당 성장은 매력적이었으나 2025년에는 실적이 성장해주지 못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2024년과 동일한 배당금을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모습입니다. 신흥은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보유 비중이 매우 높기 때문에 거래량이 많지 않으니 참고하셔서 투자를 결정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우진도 3년 평균 배당 수익률은 매력적이지 않으나 3년 연속 배당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기업입니다. 배당 성장을 보여주고 있으나 배당 성향이 안정적인 것을 미루어 보아 실적 성장을 동반한 배당 성장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25년에는 실적 성장이 힘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배당금은 동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휴온스는 꾸준한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으면서 점진적인 배당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기업입니다. 다만 배당 수익률이 매력적이지는 않고 배당 성향의 변동성이 있다 보니 실적도 변동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현금 배당은 물론이고 주식 배당도 같이 하면서 매력적이었으나 2022년부터는 현금 배당만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 아쉬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25년 1분기 실적은 24년에 비해 좋게 나왔기 때문에 긍정적인 주주환원을 보여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휴온스 글로벌은 앞에서 확인한 휴온스의 지배회사입니다. 휴온스와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휴온스 글로벌도 과거에는 주식 배당도 같이 했으나 지금은 하지 않고 있어서 아쉽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1년에 2번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는 중간 배당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소개한 20개 기업과 오늘 영상에서 소개한 25개 기업 외에도 중간 배당주는 많이 있으나 배당 수익률이 너무 낮거나 배당 안정성, 실적 안정성 등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제외를 했습니다. 지난 영상과 오늘 영상에서 보여드린 기업들의 자료는 참고만 하시고 추가적으로 분석하셔서 안정적인 투자를 지속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